이번 주말 강력한 한파와 눈폭풍이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한인마켓에는 휴지, 생수, 우유, 고기 등 생필품이 빠르게 동인하고 계산대 앞에서는 2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거의 100% 눈과 프리징 레인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최대 8에서 12인치의 눈이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을 앞두고 강력한 겨울 눈폭풍과 한파 예보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대규모 적설과 함께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대형 마트와 한인 마켓에는 생필품을 미리 확보하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코스코를 비롯한 각종 마켓에서는 휴지와 생수, 우유, 고기 등 기본 식료품이 빠르게 동이 났고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차량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 대기 시간만 20분 이상 걸릴 정도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한 한인마켓 관리자는 연말 성수기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리는 것 같다며 눈폭풍과 한파에 대비해 며칠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눈폭풍이 단순한 적설을 넘어 강풍과 극심한 저온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 눈 올 확률은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낮까지 거의 98%에 달하며 일요일 밤에도 80% 이상 높은 확률로 눈이나 겨울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설량은 지역에 따라 8에서 12인치 수준까지 쌓일 수 있어 교통마비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파와 비상에 대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최소 2,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수와 식료품을 확보하고 정전 상황을 대비해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담요와 방한 의류를 손에 닿는 곳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차량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차량 안에는 담요와 간단한 간식, 물을 비치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눈이 내린 뒤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운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한파와 폭설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전이나 교통 통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과 사전에 대응 계획을 공유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신 기상 정보와 당국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미 만료된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되살리는 방안과 1월 30일 데드라인을 맞는 연방 셧다운을 놓고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소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 폭등에 따른 무보험자 급증 사태와 또 한 번의 연방 셧다운 등 두 가지 시한폭탄이 터질지 막판에 극적으로 뇌관을 제거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장과 연방 셧다운 피하기가 초당적으로 추진돼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 타결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난 연말 만료된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는 3년 연장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2년 연장과 일부 개선 조치 추가를 논의하고 있어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17명이나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전원의 가세에 찬성 230, 반대 196표로 통과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법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하원과는 달리 2년 연장에다가 몇 가지 개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초당안은 2년 연장하되 빈곤선의 700%까지 상한선을 새로 두고 2년 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 보조를 개인의 헬스케어 어카운트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연방자금으로 낙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월 15일 1차 마감된 ACA 오바마케어의 프리미엄 보험료는 상당수 2배 이상 급등했고 등록자들은 전년보다 15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연장을 최종 타결지으면 올해 등록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극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월 30일까지 연방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연방 셧다운에 빠지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셧다운 재연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2개 연간 예산 지출 법안들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원은 8개, 상원은 6개를 가결했고 1월 30일까지 나머지 4개 내지 6개 지출안도 최종 확정해 또 한 번의 연방 셧다운은 피해갈 것으로 공화민주양당 지도부가 동시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하지 못한 연방 예산안 중에 아이스를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 측 시도로 정면 충돌하고 있으나 이미 이민 단속 예산은 BBB법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 투쟁에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군사, 경제적 충돌을 야기할 강압 인수 대신에 나토 집단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후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항구적으로 이행할 그린란드 프레임워크, 즉 기본 합의 틀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래 기술의 대가로 자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전략을 전격받고 충돌 없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인수에 무력 사용은 없다라고 천명한 데 이어 나토 동맹들, 유럽 우방들과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 즉 기본 합의 틀을 타결지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 기본 합의 틀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으며 영원히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ally fantastic for the USA. Gets everything we wanted, including especially real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How so? Can you give us some details, please? Well, the deal is going to be put out pretty soon, and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합의 틀 타결에 따라 2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나토 동맹 8개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그린란드 강압 인수를 둘러싼 동맹 또는 우방국들 간의 군사 경제 충돌을 일순간 피하고 반대로 집단 대응으로 라이벌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전략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나 우방국들 간의 군사 충돌, 경제 전쟁을 동시에 피하는 대신에 충돌 없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확대하고 나토의 집단 대응으로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중대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추가 세부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이 합의한 그린란드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3가지가 핵심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하고 2004년에 업데이트했던 그린란드 디펜스 팩트를 놓고 보충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린란드 디펜스 팩트에 따라 미국은 현재 그린란드에 우주군 기지 한 곳을 운영하며 미사일 방어망의 주요 연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나토 당국 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린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을 미국 주권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 문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나토는 이미 그린란드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는 미국의 주권 아래 두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셋째, 나토 동맹 32개국 가운데 북극 지역 7개국이 공동 대응으로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권을 배제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접근권을 배제시킨다면 미국과 나토, 북극 지역 국가들이 합동으로 그린란드를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심으로 강화하고 히토류 등 광물을 독점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탑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에서 55조 달러, 31.7%나 차지하고 있어 빈부차가 30년 만에 가장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탑 1%의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전체 90% 자산과 같아지는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부차가 갈수록 심해지며 3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탑 1%의 억만장자들이 전체 부에서 55조 달러, 3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30%, 2024년 30.8%에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연준이 조사를 시작한 1989년에 22.8%에서 3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입니다. 탑 1%가 55조 달러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나머지 미국인 90%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의 거의 같은 규모로 연준은 밝혔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다만 돈을 많이 쓰고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소비 지출의 절반은 탑 10%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자들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이에 따라 빈부차가 심해지고 있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 증시의 화랑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87%나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고 있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중산층은 자신의 대부분을 내 집,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각종 비용은 상승하고 소득은 제자리하는 바람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세계 최고 부자들 가운데 미국민들이 10위 안에 9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제1부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현재 총 자산이 6,680억 달러로 한 해 동안 576억 달러 불어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들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2위는 레리 페이지로 2,810억 달러, 3위는 세르게이 브린으로 2,6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두를 주고받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4위로 밀려났는데 2,5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오라클 회장인 레리 앨리슨으로 2,260억 달러, 6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로 2,1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위는 프랑스 루이비통 소유주 베르나르 아르노가 미국인들 사이 유일하게 탑 10에 들었는데 1,9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는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로 1,560억 달러, 9위는 엔디비아의 젠슨 황으로 1,520억 달러, 10위는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런 버펫으로 1,4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 사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는 Buy Now, Pay Later, 즉 BNPL 무이자 할부 금융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렌트비까지 2번으로 분할 납부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은 갈수록 Buy Now, Pay Later, BNPL로 불리는 무이자 할부 금융 플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BNPL 플랜을 이용한 미국민 소비자들은 2022년도 4,800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5,360만 명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한 명당 이용 횟수를 보면 5.7회에서 6.3회로 11% 늘어났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무이자 할부금은 745달러에서 848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BNPL을 선택하면 총 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으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면서도 무이자로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에 상품 판매 회사와 계약을 맺은 BNPL 회사들이 분할 납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평균 APR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판매업체에서 발행하는 카드는 이자율이 더 높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금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BNPL 플랜들은 물건 구입뿐만 아니라 렌트비 분할 납부 등 다른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BNPL 회사 중 규모가 큰 곳으로 알려진 어펌이라는 회사는 최근 뉴욕 지역에서의 에소스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고 렌트비를 한 달에 2번으로 나눠 납부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펌이라는 BNPL 회사는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분할 납부 서비스는 비싼 렌트비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펌 회사의 렌트비 분할 납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을 경우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각종 서비스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직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명문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 MBA 졸업생들까지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졸업 후 수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는 금융과 컨설팅 등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칼라 직종의 채용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 채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명문 경영 전문 대학원, 이른바 MBA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취업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들이 사무직 채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MBA 구직 시장이 1년 넘게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영대학원들의 취업 성적은 코비드-19 이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듀크대 경영대학원의 경우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 비율이 21%에 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도 같은 기준으로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지만 2019년 당시 5%와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은 2019년 8%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6%로 늘었고 2025년에는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졸업생 4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구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도 큽니다. 일부 지원 직무는 MBA 진학 이전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의 배경에는 미국 고용시장 전반에 둔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는 월 평균 약 4만 9천 개로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의료와 보건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금융, 컨설팅, 전략 직무를 선호하는 MBA 졸업생들과는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구조 조정으로 나온 기존 화이트 칼라 인력까지 구직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경영대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네트워킹과 기업 연계를 강화한 결과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을 10%까지 낮췄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아마존 등으로의 취업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졸업생과 채용 공고, 동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미취업 비율을 23%에서 16%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국 내 화이트 칼라 채용 환경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명문 MBA 졸업생들 역시 장기간의 구직과 눈높이 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550만 건을 넘어 곧 1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새해 1월부터 단행하려던 봉급 압류 조치가 올 하반기 이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7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환 불능자들에 대한 봉급 압류를 새로운 상환 플랜이 완비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270일 이상 연체해 디폴트, 즉 상환 불능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봉급 압류 조치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1월 7일부터 1000명을 시작으로 봉급 압류 조치에 나서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플랜이 완비될 때까지 봉급 압류를 연기한다고 밝혀 새 플랜 가동일로 예고한 7월 1일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교육부는 지난 1월 7일에 가장 먼저 1000명에게 봉급 압류 통보를 발송하고 매번 대폭 확대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환 불능자들의 다수는 일자리를 못 구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압류할 봉급도 소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젊은 층일수록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어 봉급 압류 조치는 경제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4,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27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이미 550만 명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 안에 곧 1,000만 시대를 맞게 될 걸로 예고됐습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1월 초 연체 통보를 받은 지 270일이 되면 디폴트, 즉 상환 불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5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 중인 368만 명은 올 상반기에 270일에 도달해 디폴트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 융자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 대상자들 이외에도 또 다른 920만 내지 970만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플랜들을 7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폴트된 학자 융자금에 대한 봉급 압류 조치는 올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현재 4,270만 명에 달하고 총액은 3분기인 9월 말 현재 1조 6,530억 달러로 2위 자동차 할부 금융과 2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 4분기에는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 100곳 중에 85곳이나 자녀 보육비가 렌트비보다 높아 거의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보육비가 연 가구 소득의 7% 이내여야 감당 가능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간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들에서는 9 내지 16%나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차일드케어, 즉 자녀 보육비를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연 가구 소득의 7% 이내에서 자녀 보육비를 지출해야 어포더블, 즉 감당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재는 평균 9 내지 16%나 지출하고 있어 거의 감당 불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일하는 시간 자녀 2명을 보육시설에 보내려면 연 보육비가 28,000달러나 들어 연 가구 소득이 400,000 3,000달러나 되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 가구의 중위 연소득은 2024년 말 현재 105,800달러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부들은 자녀 보육비가 투베드룸 렌트비보다 많아져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100곳 중 85곳이나 매달 내고 있는 자녀 보육비가 월 렌트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서는 자녀 2명을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한 달에 3,368달러나 내야 하는 데 비해 투베드룸 월 렌트비는 1,857달러여서 보육비가 렌트비보다 1,5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월 보육비가 3,854달러인 데 비해 렌트비는 2,253달러로 1,600달러 더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육비가 3,290달러인 데 비해 렌트비는 2,910달러로 380달러 차이 나지만 보육비와 렌트비가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네브라스카 오마하가 보육비를 렌트비보다 가장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러키, 버펄로, 시카고, 보스턴 등지도 보육비가 렌트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애틀란타는 보육비가 1,795달러인 데 비해 렌트비는 1,825달러로 25달러 적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보육비가 2,195달러인 데 비해 렌트비는 2,601달러로 406달러 낮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보육비가 2,248달러인 데 비해 렌트비가 3,604달러로 1,356달러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한 해 대형 감세와 금리 인하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평년의 2배 이상인 5% 내지 6%로 붐을 이룰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나 민간 경제 분석가들은 2.3 내지 2.5%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강요들은 그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에 미국 경제 붐의 한 해로 만들 것으로 자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는 통상적으로 2% 내지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에는 5 내지 6%까지 2배나 높일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이어 스콧 베센트 채무장관까지 미국 경제 고성장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재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하고 연말에 가면은 6%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아니라 연준 산하의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5.4%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해 5 내지 6%의 고성장을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강요들이 올해 5 내지 6%의 고성장으로 미국 경제 붐을 자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미 확정된 트럼프 공화당의 BBB법에 따른 초대형 감세 조치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월 26일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 세금 보고 시에 납세자들의 65%나 되돌려받을 텍스 리펀드 평균액이 가구당 $3,200에서 $1,000나 늘어나 $4,000 안팎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다소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7월 4일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전후하거나 9월 초 노동절을 전후해 1인당 $2,000씩의 관세 배당금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올 한해 단 한 번 0.25포인트 인하를 예고해놓고 있으나 신임 연준 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케빈 워시 전 이사 등이 최종 지명되면 더 자주 또는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 내지 3.75%로 내려가 있지만 올해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 분석가들은 대형 감세 조치에 따른 텍스 리펀드와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5 내지 6%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물가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강력히 통제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로 고용 없는 성장이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국의 틱톡이 마침내 미국 운영권을 미국의 조인트 벤처 회사들에 최종 매각하고 넘겼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틱톡은 오라클 등 미국 컨소시엄으로 미국 운영권이 넘어가지만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운영권이 미국 회사들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미국 회사들의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인들이 틱톡을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한다며 틱톡의 미국 소유권과 운영권은 미국의 애국적인 회사들과 벤처 회사들이 인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도 미국 운영권의 매각과 이관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2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틱톡의 미국 운영권은 오라클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회사들의 컨소시엄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틱톡이 미국 운영권을 미국 회사들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미국 운영을 금지당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지 1년 만에 미국 금지 대신 미국 매각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매각 또는 미국 금지 시한을 몇 차례 연장해주면서 미국 운영권의 매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틱톡의 미국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미국 컨소시엄은 틱톡 USDS 조인트 벤처 LLC로 명명됐습니다. 여기에는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등 주도 테크 회사들이 4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델 컴퓨터의 사주인 마이클 델 등 8명의 투자자들이 35%를 보유하게 됩니다. 중국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한도의 20%에 가까운 19.9%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최종 협상을 통해 틱톡의 모 회사가 미국 지분도 20% 이하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미국 운영 틱톡으로도 전 세계 틱톡 콘텐츠를 접속 가능하도록 계속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억 명의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은 새로운 운영자들이 앱과 웹사이트에서 획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큰 변화 없이 틱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